지금부터 제72회 대덕이노폴리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덕포럼 사회를 맡은 대덕클럽 홍보이사 이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포럼은 이진숙 충남대 총장님을 연사로 모시고 기술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대학 출연연 파트너십 플랫폼 제안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대덕클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95년 설립 이후 대덕연구단지를 주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방안과 미래지향적인 과학정책을 제시해왔고 2007년부터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공동으로 대덕이노폴리스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저희 포럼을 지원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특구기관장 협의회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기관에서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박은일 본부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셨죠. 자, 강연에 앞서 대덕클럽 김인호 회장님께서 인사 한 말을 하시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다음 날 1950년 6월 26일 동아일보 일면 왼쪽 상단 귀퉁이에 한국 최초의 물리학 박사 최규남 차관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 중간에 큰 글씨로 국력은 과학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연과학의 혐오감을 가지고 공부하기를 기피하던 학생이 고등학교에 와서 자연과학 과목이 거의 없는 문과를 마치고 또다시 대학 문과에 입학하여 순수한 문과계의 학문만을 학습하여 가지고 교문을 나온 그네들은 자연과학에 아무 교양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과학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대학 졸업생들이다. 이와 같은 인문계통 졸업생이 사회에 나와서는 정치, 경제, 법률, 기타 모든 중요 방면에 지도자 격으로 군림하여 이공학부 출신의 기술자를 부리는 지도자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73년이 지난 지금 과학기술 R&D 카르텔 혁파 쓰나미를 맞으면서 최규남 박사의 시대적 한탄이 우리 귀를 다시 때립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작금의 공공과학기술 생태계가 황폐해진 것은 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고 과학자들의 신세를 한탄만 할 일도 아닙니다. 대덕클럽에서는 올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포럼 대주제를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50년 먹거리 창출로 선정하고 4번의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의 방향이 먹거리에 있으며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학연산 R&D 밸류체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대주제에 대한 2번째 포럼으로 충남대학교 이진숙 총장님을 발제자로 유석현 UST 산학협력처장님과 김명준 전 에트리 원장님, 손미진 수젠텍 대표님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학연산의 의견을 다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플로 참여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충남대 이진숙 총장님의 초청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 총장님의 양력은 오늘 나눠드린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살펴보시고요. 간단한 양력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총장님은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시고 일본 도쿄공업대학에서 건축환경계획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는 공과대학장, 산업대학원장 등을 거치셨고요. 현재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장,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부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총장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술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대학 출연연 파트너십 플랫폼 제안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이노폴리스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이진숙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 앞에 서서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또 우리 대덕 특구의 발전을 위해서 늘 고심하시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한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김명준 원장님께서 여기 포럼에 한번 와서 강연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총장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그 당시에 총장으로서 연륜이 좀 더 쌓이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말씀드렸고, 내년 2월이면 저도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숙제를 해야 돼서 오늘 많이 부족하지만 3년이 지났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있는 것 제가 아는 또 가지고 있는 신념을 말씀드릴 기회라고 생각해서 오늘 용기를 냈습니다. 초대해 주신,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김인호 회장님, 또 대덕클럽 우리 임원 여러분, 또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 오늘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에 지금 올해가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이해서 2023년 대주제를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50년 미래 먹거리 창출로 삼고, 또 학연산 밸류체인 형성에 어떤 이제 역점을 두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학교로서, 대학교로서 연구단지와 협력에 대한 오늘 강연이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또 용기를 또 얻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학 출연연의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출연연은 또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두 기관에 공통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대학은 출연연에 비해서 훨씬 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 안정되고 다소 혁신적이지 못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지는 또 이 정부 출연연은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시고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학이 갖고 있는 인재들, 또 연구 인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에서 혁신성이 부족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연구들을 함께 우리 출연연이 묶은다면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 사업화, 과학기술 성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좀 생각을 모아봤고요. 그 다음에 요즘 시대의 어떤 철학이 뭐냐면, 너무 잘 아시지만 융합과 공유입니다. 요즘 뭐든지 공유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고, 모든 벽을 허물고 서로 융합해서 부족한 점은 서로 채우고 강점은 더욱 강하게 하는 그런 시너지를 내고 있는 사회이므로 바로 옆에 있는 충남대학,
뭐 아니면 대전시 대학, 아니면 전국 대학과 우리 정부 출연연 간의 이런 플랫폼 구축이 우리나라의 먹거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소개가 없을 줄 알고 간단히 저를 소개하는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2020년부터 3년, 지금 4년째 충남대학교 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국가 산학연 그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산학연 협력위원회의 그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고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술 사업화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연구 성과 확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게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런 기술 사업화까지의 단계까지 연구의 시작부터 기술 사업화까지 어떤 단계가 있으며 정부 출연연 그리고 대학의 연구 경향은 현재 어떤지, 그리고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한 장애 요인이 뭐가 있는지, 또 충남대가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역할은 어떤 게 있을지, 또 확산과 협력의 공유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미래는 어떤 게 있을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확산이 필요합니다. 먹거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과학기술이 결국은 먹거리 창출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결과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 성과가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이 돼서 논문이나 특허, 시제품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업화와 기술 이전이라는 단기적인 연구 성과와 함께, 그 다음에 삶의 질 제고, 또 국민 경제에 기여한다는 장기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또 경제 위기가 아주 심각하죠. 이런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정부와 과학계는 이런 그 연구 성과 확산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연이어서 연구 성과 확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연구 성과의 결과물로서 기술 이전 사업화를 촉진하는 많은 정책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구 성과를 이루기까지의 단계, 그 다음에 출연연이나 대학이 현재 어떤 연구들을, 어떤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은 기초와 응용과 개발 연구로 연구 단계가 있고요. 이것을 기업이 이어서 기술 이전을 받고 이것을 사업화해서 극대화된 성과로 나타냅니다. 기술의 사업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향을 보면요. 대학은 기초연구, 응용연구의 약 70%의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연구에는 30%뿐이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연연은 개발연구의 50%, 기초와 응용연구의 50%를 결과물을 내고 있고요. 또 이제 이어서 기업은 거의 70%를 개발연구에 아무래도 비중을 두겠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학은 어떤 연구에 그렇게 결과물에 대한 압박이 출연연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안정적인 기초연구를 비롯해서 개발연구에는 그렇게 크게 아직은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제 이런 면에서 대학에서의 이런 연구 경향을 출연연과 잘 공유하고 협력한다면 보다 시너지를 낸 성과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기술 이전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학은 기술 이전율이 약 33.3%에 해당이 되고요. 출연연은
이거의 약 1.6배인 50% 정도의 기술 이전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기초 응용연구 중심의 원천연구 기술 특화가 되어 있다면 출연료는 응용연구에 특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공유하고 연결을 해서 전략적인 R&R, Role and Responsibility의 어떤 이런 역할을 잘 한다면 앞으로 성공적인 기술 확산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각 그 기관이 가진 기술 사업화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 현황 조사입니다. 산자부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 대학에서 기술 사업화 장애 요인으로 첫 번째 꼽히는 게 연구자들, 즉 이제 교수님들의 그 기술 사업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에 있어서도 또 제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연연 입장에서 보자면 무엇보다 사업성이 높은 기술이 결과물로 도출이 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연구자들의 인식, 참여율, 그 기술 성과 확산에 대한 참여도가 낮다. 이게 두 번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확산의 걸림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해결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타겟이 초격차 원천 기술의 개발에 좀 출연연이나 대학이 집중해야 되겠고, 수요자 맞춤형 매칭을 통한 기술 발굴, 이래야 먹거리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인식을 좀 공고히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들이 인식이 없다라는 점, 이거는 어떻게 됐던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만 그 출연연과 대학이 함께 이게 먹거리로 가기 위한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기술 육성을 하고 또 활용을 하고 또 같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됐던 같이 연계하고 공유해서 같이 힘을 합쳐는, 작은 힘도 합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 또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그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자면 기술 혁신 과정의 사업화 프로세스를 담고 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혁신되는지의 과정인데, 처음에 그 혁신 아이디어가 R&D를 통해서 악마의 강을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구현된 기술은 죽음의 계곡을 거쳐서, 또 상품화된 기술은 다윤의 바다를 건너서 인류 상품이 되는 과정, 이게 기술혁신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자면 악마의 강이란 뭐 짐작하시겠지만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사이의 장벽인데, 연구비, 인력 부족, 그 다음에 그 시장 니즈 반영의 미흡, 이런 것들이 바로 악마의 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는 것은 개발과 사업화 단계의 장벽인데, 사업화 능력이나 시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윈의 바다는 사업화와 산업화 사이의 장벽인데, 기업의 마케팅이나 경영 능력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겠다는 건데, 기업은 그렇다고 치고 저희 그 대학과 출연연은 이런 악마의 강, 또 죽음의 계곡을 먼저 뛰어넘어야 돼서 기술 연결 및 공유가 서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규제 완화에 대한 그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밸리 극복을 중심으로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고, 뭐 오늘도 아까도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려움의 직면에 있죠. 네, 그런 현실을 볼 수 있고, 저희 대학만 해도 뭐 이런 그 규제도 문제지만 실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지금도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만 2040년까지는 지금 그 입학 정원의 40%가 줄어듭니다. 수도권을 채우고 나면 지방에는 단 한 개 대학도 남지 않는 통계입니다. 300여 개의 대학이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들이 한 개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지금의 현실, 지금대로라면 그대로 현실 반영이 됩니다. 충남대학교를 비롯해서 어떤 대학도 지방에는 단 한 개의 대학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바로 몇 년 뒤에 15년 남짓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아무도 인식을 못하는데 실제로 그렇고요. 오늘 군 관계자 말씀을 드렸더니 군대에 군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20몇만 명인데요. 지금 태어난 애들이 20몇만 명이라서 2040년이 되면은 10만 명 이하의 군인이 들어오는데 8만 명의 군인이 최대치가 확보돼서 뭐 학교뿐만 아니라 온 저희 인구가 없어서 모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프라의 대부분이 붕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말씀은 늘 우리 최병욱 총장님께서 저기 계시는데 그 인구 문제는 많은 강연을 통해서 우리 연구단지 기관장 협의회 포럼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기관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지방대학 위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출연연의 또 문제점, 이런 대학과 출연연이 모두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서 서로 힘을 합쳐고 같은 연구가 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힘도 합쳐야 되는데 저희 두 기관은 뭐 대학들도 미력 하나마 힘이 있습니다. 안정된 연구력, 아직까지는 풍부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출연연이 활성화되고 대학의 연구가 활성화돼서 대한민국의 먹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닌가. 이게 제가 오늘 강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충남대학의 역량과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R&D, 다양한 R&D와 국가재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로 약 4,500억 정도의 연구를 수행한, 이거는 교수님들이 다 확보해온 연구비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또 최근 3년간 1인당 교외 연구비 수혜 실적은요 거점대 1위입니다. 이건 6년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충남대학교가 교수 1인당 연구비는 거점 국립대에서 1등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 현황도 국내 전국에서 11위고 거점대 2위 정도의 특허 출원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수입료는 거점대 2위인데요. 경북대가 1위고 충남대가 2위인데 100만 원 차이였습니다.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머리를 굴리다가 1위 자리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런데 뒤집힐 겁니다. 저희가 기술 이전은 바로 거점대 1위가 됩니다. 전국 9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혁신 사업으로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RIS 사업의 총괄대학으로서 3,430억 원을 사업비를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IP 전문인력 양성사업, BK, 그 다음에 여러 특화 분야 양성 사업 등등에서 1,100억 정도의 연구비를 수주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인프라 유치에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요. 3년간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충청권 대표 반도체 공동연구소에 지정이 됐죠. 사실 아시겠지만 반도체 충남대가 그렇게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대거 반도체 공동연구소뿐만 아니라 반도체 특성화대학, 그 다음에 반도체 융합학과가 모두 만들어짐으로써 이 충청권의 반도체 인재 양성과 인프라에 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600억 정도와 디지털 융합 혁신파, 그 다음에 스마트 영농 혁신센터, 그 다음에 융합교육 혁신센터 등등 융합교육 혁신센터는 국제 인증의 팹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약 1,600억 정도, 그 다음에 각종 시설 예산을 1년에 1,000억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공동실험센터 신축을 하고요. 팁스타운, 스포츠 컴플렉스, 신축 도서관 이래서 약 2,600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국립대 육성 사업이나 정부가 레귤러하게 주는 이런 사업들 제외한 경쟁을 통한 노력을 통한 그런 국비의 1조 이상의 성과를 3년간 올렸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CNU 연구 특성화 분야를 설정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본이 되는 3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첫째는 글로컬 대학입니다. 글로컬 30 대학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는 혁신하고자 하는 대학에 정부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1년에 1,000억이지만 파급 효과까지 따지면 7,000억입니다. 지자체가 글로컬 대학에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라이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앞으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앞에 충남대학에 정부 재정 지원 사업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50%는 지자체 모두 경비를 주는데 지자체는 국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받아온 국비를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돈 외에 지자체가 그만큼 또 매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약 4조 정도 되는데 8조 이상의 돈을 지자체가 대학에 들어붓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끔 정부가 교육부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억 사업이 아니라 7,000억 사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가 매칭을 받으러 대전시에 가면은 라이즈를 하는 대학과 하는 지자체와 아닌 지자체가 전혀 다른 게 라이즈를 하는 지자체는 몇십억을 투자를 하는 데 비해서 라이즈를 하지 않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1, 2억을 투자를 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라이즈를 안 하고 글로컬에 선정되지 않으면 국비 선정이 되는 모든 정부 재정 지원 사항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지자체가 무슨 명목으로 대학에 돈을 줄까요? 혁신이죠. 지역 산업을 혁신하고 지역 산업 인재를 육성해 줘야 돈을 주지 아무 이유 없이 교육을 위해서 순수하게 전혀 그런 짓 안 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지역과 도움이 되지 않는 대학의 인재 양성이나 정책에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혁신해야 되고 지역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대학의 인재 양성과 연구 개발과 모든 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된 현실입니다. 글로컬 사업의 제일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벽 허물기입니다. 벽 허물기. 그러니까 뭐냐면 벽을 허물어서 시너지를 내고 융합을 하고 상생을 하고 공유를 해서 살아남아라. 이게 그 얘기인데 그중에 큰 아이템으로 들어있는 게 정부 출연형과 함께 벽 허물기를 해라. 이게 들어있습니다. 자, 학연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전이 적지죠. 어디가 이걸 하겠습니까? 어느 거점 국립대 내지는 어떤 대학들이 정부 출연형과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까? 어렵죠.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학을 비롯해서 지역대학들이 바로 이 출연형과 벽 허물기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부터 모든 지자체는 라이즈 체계로 갑니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이제 교육부가 돈을 주질 않고 지자체가 돈을 줍니다. 연구비 외에 모든 인력 양성 사업이니 창업 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다 이 라이즈 체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지자체 산업 특성을 반영해서 수요자 맞춤형,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 연구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끔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KNU10, 국가거점국립대학교 10개를 KNU10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거점대 9개를 KNU10이라고 하는데 어제도 서울대학에 모여서 저희들이 그 교육부 총리, 그러니까 이주호 부총리를 모시고 같이 협정식을 맺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그 인프라를 뭉친다. 이게 KNU10입니다. 이제는 뭉쳐야 살아남는답니다. 공유해야 살아남고 함께해야 살아남는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 공동연구소인데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4개 권역의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만들어서 서울대학이 컨트롤 타워라고 각 권역에 1개씩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둬서 특화된 반도체 인프라를 갖추고 국가 전체가 반도체 협업을 같이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식의 공동연구센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자.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에서 추진하는 양자과학 기술 공동연구센터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양자라는 게 여기 과학자들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꼭 해야 되지만 이게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어마어마한 위험 부담을 갖는다면서요. 그래서 어느 한 기관이 하기에는 무척 위험하고 이거는 여러 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연구 분야를 특성화해야 되느냐고 저희는 고민을 했습니다. 충남대가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실적과 기술 이전 실적, 사업화 실적을 낸 그런 그 연구 분야가 있고 지역 특화 전략 분야가 4개가 있습니다. 대전에는 충남, 세종에 있는 그 지역 특화 전략 분야, 그 다음에 국정 철학이 담긴 국정 과제 이런 것들을 합쳐서 미래 전략 분야와 지역 특화 분야, 기초 학문 특화 분야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개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 충남대학교는 연구 개발 특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동안 출연연과 함께 협력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약 3년 동안에 200억 정도의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위탁 연구로 194억 원, 그 다음에 충남대가 출연한 CNU 출연연 공동 연구, 그 다음에 이런 그 자금을 저희가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요. 충남대 그 융합연구원과 또 출연연 혁신 성장 동력 분야 공동 연구 과정에 아직은 작지만 약 올해만 6.5억 원 정도 이거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라이즈가 되고 여러 분야가 되면 이 액수가 굉장히 무척 커집니다. 이 연구 규모가. 그래서 이런 같이 충남대와 출연연 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갈 예정이고요. 그동안 그 3년 동안 저희가 협동 과정을 통해서 연구 인력을 약 150명, 석사, 박사 약 150명을 이미 졸업을 시켰습니다. 자, 앞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충남대의 역할은 다양한 R&D와 국책사업 수행을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지역협력 인프라로 이미 확보된 4,200억 정도의 공동화력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역 연구와 산업을 위해서 공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산학 혁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CNU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공유를 해서 먹거리 창출에 우리 국가 먹거리 창출에 거점대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대덕특구 협력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도록 요청드리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이 기반이 더욱 공고해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자, 충남대 역할로 저는 실리콘밸리를 한번 예를 들고자 합니다. 실리콘밸리를 잘 아시지만 스탠포드를 중심으로 창업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리콘밸리 내 빅테크 기업 취업자들의 빅테크 기업의 출신 대학 취업한 인력의 출신 대학 탑 10을 쭉 정리한 겁니다. 1등이 카네기 멜론이에요. 이외 굉장히 펜실베니아에 있는 대학이 실리콘밸리에 제일 많은 인력이 취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캘리포니아인데요. 서던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버클리, 그 다음에 파란 항목만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샌디에고, UC 샌디에고, 그 다음에 UCL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탠포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셨던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셨던 한국인의 이제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스탠포드는 출신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이직률이 무진장 높답니다. 굉장히 빨리 직장을 떠난대요. 그런데 여기 주립대학 출신들, 여기 지역 출신들은 평생 직장이랍니다. 실리콘밸리가.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지지하는 연구 인력의 대부분이 지역 주립대학 출신이다 라는 점입니다. 약 50%의 인력입니다. 물론 스탠포드를 포함해서. 스탠포드 같은 인류 인재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쪽에 어떤 안정화된 연구 인력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 지역을 지킬 사람은 그 지역의 대학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확산과 협력의 공유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국가가 최근에 글로컬 대학을 주장하면서 해외 사례로 굉장히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하는 몇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입니다. 이거는 대학 연구소 지자체 협업 사례인데요. 이것은 그 지역 현안, 미래 먹거리 창출의 를 위한 특성화 연구 그룹을 구성한 다음에 한 70%를 산업체와 정부기관이 연구비를 주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30%의 연구비를 줍니다. 약 4.2조 원의 연구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고요. 여기는 정말 대단한 연구 성과로 확산이 되는 굉장히 성공적인 협력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1959년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국방산업을 중심으로 주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200배의 연구 수익을 창출했대요. 한 몇십 년간에. 그랬는데 1989년부터는 국방보다는 이제 산업연구로, 국방연구에서 산업연구로, 그러니까 시대적인 수요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나 먹거리, 국가를 위한, 지역을 위한 먹거리가 딱 이렇게 타겟이 생기면 쫙 모여들어서 그거에 집중해서 그거를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내는 모델이 됩니다. 여기에 글로컬의 사례를 보자면 여기에 산업체, 정부기관, 지자체가 합쳐서 돈을 투자를 하고 그거에 타겟형,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을 해라. 다 합쳐서 어디가? 대학과 연구소와 지자체가 합쳐서 기업이 필요한, 지역 산업이 필요한 연구를 해라. 이 모델을 그대로 갖고 온 게 글로컬 모델입니다. 라이즈 모델이. 그래서 이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베크만 연구소도 벤치마킹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대학, 주정부, 베크만 재단이 공동연구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요. 대학 내에 베크만 연구소를 설립했는데 민간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제 간 융합 연구로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을 갖고 있는데 융합 연구라는 것은 갑자기 거기에 바이오와 물리학과, 공학과, 행동과학 이런 게 합쳐져서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융합적으로 어떻게든지 상생과 소멸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융합 연구를 이쪽에서 수행을 해서 이런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학, 그 다음에 여러 연구기관, 그리고 주정부가 주도하는 유기적 공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역 현안과 정부 정책을 반영한 연구 특성화 분야를 만들어서 지역 특화 분야, 미래 전략, 기초학문 특화 분야를 충남대에서는 만들었고요. 이걸 중심으로 지금 치열한 전략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플랫폼의 하나로 무슨 플랫폼을 만들었냐면 공유 플랫폼의 사례로 리프, 도약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뛰어오른다, 뛰어서 건너간다라는 거를 점프로 많이 얘기하는데 점프는 올라갔다 제자리로 내려온대요. 근데 리프는 막 이렇게 뛰어서 계속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리프라고 해서 저희는 리프 플랫폼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붙였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사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의 플랫폼을 추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지역 대학이 있고 지자체가 있고 정출연이 있고 산업체가 있고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서 운영위원회는 오픈 거버넌스로 4개 기관이 공동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공동 목적에 따라 공동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연구 개발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일명 프라이드 연구원에서 각 특성화 분야별 연구소를 만들고 공동 장비 운영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동 연구소처럼 장비 운영실을 만들고 기술선도센터라는 그 특화 기술 사업화를 하는 특화 기술 사업부와 파트너십 가족회사 협력 지원실 이런 걸 두고 그 다음에 상시 공유를 위한 교환, 어떤 교류를 위한 이음센터를 두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픈 거버넌스로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특화 연구하고 딥테크 개발을 한 연구원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 특화나 미래 전략이나 기초학문 특화에 각각의 연구소들이 가동을 하게 되고요. 공동 장비 운영실이 가동이 됩니다. 저는 연구소에도 우리 연구단지에도 혹은 국가적으로도 이런 공동 장비 운영센터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아까 양자 무슨 센터를 준다고 했는데 그게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단지에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구 출연연들이 야망을 가지고 국가가 요즘 융합시대인데 각각 연구소 간에 벽을 만들고 뭐 대학의 인력도 갖다 쓸어야 되지만 같이 상호 협력해서 국가의 거대 과제를 소화할 수 있는 거는 대학과 대학 간에도 하는데 출연연 간에도 하셔가지고 대전에 거대 연구센터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시너지를 내시고 하면 안 될까요? 상생과 소멸의 원칙에 의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감히 모르는 가운데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됐건 저희는 살아남고자 지금 이와 같이 연구원과 기술선도센터. 기술선도센터는 앞으로 성과 없는 기술사업화 결과물 없는 연구는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 인정과 사업화를 위한 선도센터를 두고 이런 것들을 상시 교류 체계를 이어질 수 있는 이음센터를 둬서 운영하겠다라는 얘기고 저희가 온라인, 차세대 온라인 정보 공유 시스템은 구축을 이미 해서 운용 중입니다. 아까 글로컬 RIS 3,400억짜리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했는데 24개 대학이 지금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가 총괄대학으로 지역의 24개 대학을 공동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24개 대학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그 주제가 뭐였냐면 미래 모빌리티인데 애트리가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24개 대학이 공동학위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고 공동학점 교수들이 같이 연구소와 함께 현대 자동차 연구소라든지 애트리라든지와 함께 학생들 공동지도하고 그런 그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있잖아요. 그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갑자기 구축이 완성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상당한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뭐든지 가능합니다. KNU10도 모든 10개 대학이 지금 같이 개설하는 학점 공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10개 대학이 국립대 10개가 같이 공동 과목을 개설해서 같이 들어요. 각 대학이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을 여러 개씩 나눠 가져서 그런 식의 있잖아요. 그 온라인 공유 시스템은 그냥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구자 간의 공동 협력 연구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단서를 제공하는 뭐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미 모든 준비는 완료하고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여기 기사에도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대학 출연연 기업이 상시 소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글로컬을 준비하면서 대학과 정부 출연연 벽 허물기 본격화 중에 국가수리연을 저희가 공동연구 교육을 위한 협약을 했고 캠퍼스 내에 공동연구센터하고 공동교육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글로컬이 실패하는 바람에 1차 연도에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해외 대학하고 공동 캠퍼스도 저희가 구축을 해서 베트남에서 제일 좋은 공과대학이 하노이 공대학이잖아요. 거기랑 공동 캠퍼스를 열어서 뭐 학점을 두 대학이 공유하는 건 물론이고 연구도 하노이 이공대학 가서 연구센터가 충남대가 있고 또 하노이 공대학이 충남대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국경을 넘는 그런 교육과 연구를 하기로 협정을 맺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농과대학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벽 허물기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있고 살아남기 위한 서로 협력 체계입니다. 대학가 출연연은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위해서?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같이 공동 운명체로서 협업해야 될 분야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여러 걸림돌에 대해서, 장애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성이 낮은 기술, 그 다음에 개발의 의지가 없는 연구자들의 의식,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그 지역 현안, 정부 정책을 반영한 연구 특성화 분야를 만들고 도약을 위한 플랫폼을 추진을 하면서 또 활발하게 공동연구를 위한 온라인 정보 공유 시스템, 이런 것들 만들어서 공동체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기술의 이 프라이드 연구원, 만약에 이게 공동 플랫폼으로 구성이 된다면 플라이드 연구원에서는 기술의 생산 및 발전을 맡고 산학기술선도센터에서는 기술의 사업화를 만들어낸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여러 걸림돌을 다 지나쳐서 초격차 기술이 되기까지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을 뛰어넘어서 지산학연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텐데요. 충남대는 대덕특구와 함께 이런 새로운 도약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지방대학이 직면한 어려움하고 향후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간 사업화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도약, 즉 새로운 리프 플랫폼 등 다양한 대안을 짚어주신 이진숙 총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연에 대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패널 토론회를 마친 뒤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패널 토론회 앞서 오늘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모두 이제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토론에 앞서 이제 오늘 패널리스트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의 근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창업과 사업화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명준 전 원장님이 나와 계시고요. 전국에 있는 30여 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캠퍼스로 현장형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의 류석현 협력처장님, 또 BTYT 융합을 통해 첨단 기술 사업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롤 모델을 보여주며 생명과학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수젠텍 손미진 대표님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기술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김숙경 책임연구원님이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김숙경 박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좌장을 맡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바이오 분석 표준 그룹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숙경입니다.
오늘 그 이진숙 총장님이 그 대학과 출연연의 그 파트너십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제가 패널 토론에 앞서서 그 저희 바이오 분석 표준 그룹 실험실이 방학이 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굉장히 활기를 띱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그것은 바로 그 충남대에서 하고 있는 그 백마 인턴십 학생들이 이제 실험실에 와서 굉장히 그 젊은 열정과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 그 기존의 연구원들과 함께 이렇게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항상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요새 오는 우리 학생들은 남자 학생이건 여자 학생이건 다 검은색 옷을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검은색을 한번 입어야 되나? MZ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려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교복처럼 이렇게 검은색을 입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같이 연구하시는 우리 그 활용 책임자 박사님들이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뭐 밥도 같이 먹고 싶고 뭐 차도 마시고 굉장히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학생들이 정말 앞으로 인재가 돼서 출연연에서 같이 연구하고 또 석사, 박사 이런 학위를 같이 하고 싶어서 학생들이 책임자에게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앞으로 그 대학 출연연 협업은 미래가 밝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패널 토론을 하는데 오늘 그 패널 발표 순서는 그 기업에서 오신 우리 수젠텍 대표님부터 하고 그 다음에 UST 처장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김명준 에트리 전 원장님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미진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젠텍 대표이사 손미진입니다. 오늘 충남대 총장님께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회사의 운명도 이렇게 직결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저는 굉장히 실감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회사는 지금 대전에 연구소를 두고 있고 본사도 연구소 대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제 사업부가 있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회사의 대부분 아마 50% 이상이 충남대 출신의 연구원들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지난 팬데믹 3년 동안 사실 코비드로 뭐 굉장히 회사적으로는 급성장을 한 회사이기도 한데, 그때 제가 이제 그 TF를 꾸릴 때 사실 그 충남대 출신의 연구원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영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지역의 학교의 출신이라기 그런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개인적 영향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많이 들긴 했는데요. 그와 또 앞서서 저는 사실 이제 제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생명공학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대덕에 온 게 90년에 왔으니까 지금 한 23년째이고요. 출연연을 거쳐서 이제 LG생명과학기술원의 연구원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은 이제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저 같은 이렇게 그 양력을 가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출연연에서 이제 기업체 연구소로 갔다가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저는 출연연의 어떤 내부적인 또는 생태 또는 어떤 시스템을 조금 더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출연연의 그 역할을 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국가위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 최근에는 보면 어떤 뭐 과제나 이런 걸 봤을 때 저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보면 제 생각에도 저희가 지금 뭐 인프라가 없어서 또는 뭐 이렇게 연구비가 없어서 뭔가 결과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과제 하나를 하더라도 가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국가 과제를 가지고 기업이랑 출연연이랑 학교가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 관계는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요즘에 어떤 생태들을 보면 이렇게까지 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출연연에 처음 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그 당시에 90년대였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과제들 뭐 큰 굵직굵직한 뭐 G7 과제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연연들이 주로 하는 굵직굵직한 과제였고 또는 이제 학교에 맞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는 기업은 기업에 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출연연의 어떤 역할도 조금 약간 희석이 되고 학교도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초보다는 응용을 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뒤죽박죽 약간의 그게 지금 정리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저희가 돈을 많이 연구비를 투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 정리가 좀 안 되니까 협업보다는 이상한 경쟁을 하고 있네라는 이제 저는 개인적인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정리가 빨리 되어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연속성을 가지려면 여전히 좋은 기술들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원하는 기술들이 공급이 어디서 되어야 되나? 사실 출연연 아니면 학교일 텐데 그 정도 가장 이제 우수한 저희가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일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조금 더 그런 일들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사실 이제 미국 출장을 갔다 오면서 사실 팬데믹 이후에 제가 3년이 지났죠. 4년 만에 저희 분야는 이제 진단 분야이기 때문에 그 학회와 그 전시회가 같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학회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진단 관련된 그 기업들이 전시를 같이 하면서 빅파마들이나 뭐 다 전시를 같이 하면서 이제 학회가 열리는데요. 제가 이제 그 3년을 지나고 이제 딱 가보면서 가게 되는 느꼈던 바인데 사실 이제 저희가 팬데믹을 지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기술들이 보면은 저희가 기초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상용화 기술이 검증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 출시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되는 기술의 어떤 그런 연한, 상용화되는 연한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일단 팬데믹이 되면서 저희 분야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 되면서 사실 이제 이 연한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규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신약 같은 경우는 임상을 뭐 하고 예를 들면 저희도 이제 진단도 임상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번 팬데믹 때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백신조차도 임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승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액티비티만 보고 그대로 내줬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 못하는 이 질서가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 얘기는 저희한테 이제 어떤 두려움을 주냐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보통은 저 기술은 한 4, 5년 뒤에야 시장에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한 번에 쑥 왔어요. 한 번에 쑥 열렸거든요. 그러면 그 공백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준비가 늘 이제 그 뒤에 백업이 준비가 돼 있다면 그렇게 온 게 굉장히 반가울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사실 이제 중소기업들 그런 준비를 잘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특허가 한 70, 80개가 되지만 저희가 하는 분야에는 그래도 우리의 경쟁자는 앞으로 우리를 한 3, 4년은 뒤에 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규제를 확 열어주니까 한 번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경쟁을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엄청나게 저희한테는 두려움이죠. 두렵고 이제 어떤 공격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사이에 그 갭을 메꿔줄 기술들을 어디서 지금 빨리 가져와서 그걸 가져가야 되나. 굉장히 이번 전시회는 저희가 좀 상장사 대표들도 많이 갔었는데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하기는 이번 전시회는 정말 우리가 생각이 많아진 전시회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느끼는 이제 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지금은 국내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해외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요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내부를 돌아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저희 뭐 여러 가지 저희 어떤 내부를 돌아보면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어떤 텐션은 크게 없어 보인다. 그냥 우리끼리의 경쟁,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이런 속도 아직도 여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과 우리의 경쟁자들과 뭐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움직이는 것 대비해서 우리 내부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의
이런 순차적인 발전은 사실 나중에 뭐 그렇게 한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시장을 열 수 없는 기술이 될 거니까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람은 학교도 그렇고 뭐 출연연도 당연히 이제 협업을 해야 하고요. 그 협업이 무엇을 위한 협업인가?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목표나 어떤 그게 있으면 사실은 협업이 되는데 그냥 이런 인프라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냥 협업의 어떤 구조로만 갖춘다고 협업이 절대 안 일어나거든요. 그건 그냥 껍데기만 우산만 씌워놓고 내부에서는 다 따로 이제 놓으시기 때문에 이게 결코 이제 안 되니까 이 모든 게 결국은 해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어떤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또 이제 인력적인 측면은 저희 굉장히 고민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에서 인력이 수급이 안 되면 바이오 쪽 분야도 지금은 이제 지난 3년 동안 어마무지한 투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벤처 창업도 거의 뭐 1000개가 뭐예요? 한 수천 개 가까이 창업이 됐죠.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돈이 뭐 몰려올 때는 뭐 700~800억씩 펀딩 되는 게 흔한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투자의 절벽에 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많은 회사들이 창업이 됐기 때문에 인력들은 굉장히 경쟁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들은 자구주책으로 그러면 서울에다가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에서 연구소를 만든다고 우리가 원하는 인력이 그럼 올 것인가? 그건 또 별개의 얘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출연연을 또 나왔기 때문에 라서 출연연에 됐던 포텐셜을 좀 더 믿어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출연연에 지금 이제 한 60, 뭐 1, 2세 지금 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기에는 좀 너무 젊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는 그냥 제 바람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출연연 지금 내부에서도 뭐 이렇게 기업과의 어떤 그런 협업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서로 별로 효과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도 그분한테 이제 기대하는 이렇게 많은 걸 다 열어줄 수도 없고 뭐 이런 약간의 그런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그냥 시스템, 근데 껍데기 같은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은, 그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저희가 원하면, 저는 그런 분들을 제 회사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까지 했던 그 리서치 바탕으로 디벨롭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새로이 저희 회사나 이런 쪽에 와서 이제 아예 본인들이 해왔던 어떤 그런 걸 이제 그냥 베이스로 그걸 계속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일들에 굉장히 에너지를 넣어주실 분들이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왜냐하면 요즘에 MZ세대 한 20, 30대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뽑아보면 또 그것도 좀 저희가 애로가 좀 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인력들을 수급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예를 들면 충대만 하더라도 지금 뭐 이게 석박사 쪽에 지금 국내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심화되기도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저희가 방면과제로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협업을 그럼 지금의 출연연들이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조금 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럼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산학연이 경쟁하지 않는 그런 R&D 지원 체계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또 지금 세계의 시장 경쟁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좀 마음이 바쁘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형식적인 것보다는 목표가 뚜렷한 그런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고 끝으로 이제 출연연에 정년이 되신 그 정년 이후에 그런 연구자들과 이런 연구자들이 산업계로 또 가서 더 계속 꾸준히 R&D에 이렇게 지원하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UST의 협력처장님, 유석현 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UST 협력처 유석현입니다. 저는 오늘 이 패널로 참석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고요. 오늘 앞에 오디언스로 계시는 선배님들, 박사님들
한국의 현재의 과학기술을 만들어 오시고 과학기술의 지층을 만들어 오신 분인데 감히 제가 저 짧은 소견으로 이런 말씀을 패널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제가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실리가 되지 않을까, 좀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닐까 이런 게 들어서 먼저 좀 양해를 구합니다. R&D에 쩌나미가 몰려오고 있죠. 앞에 모두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때보다 연구 성과 확산이라든지 R&D 혁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공 R&D는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또 R&D 투자 비용을 회수하며 새로운 R&D에 투자를 지속하는 순환 구조를 완성하게 되죠. 지속 가능성과 순환 구조의 완성 측면에서 지금 공공 R&D 성과 확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또 위기에 처해 있죠. 아시다시피 큰 위기는 또 큰 기회라고 하니까 아마 저는 큰 기회가 숨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준숙 총장님께서 주지 발표에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다룬 기술 사업화 장애 요인에 대해서 주로 토론하겠습니다. 이렇게 토론 배경은 저는 민간 기업에서 약 한 30여 년 이상을 R&D의 최전선에서 정말 울고 웃고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기술 사업화와 시장과의 관계, 오늘 시장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시장과의 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 아이템, 또 학연 생태계 구성에서 산업계의 중요성 등 이런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주제 발표에서 총장님께서 기술 사업화 장애 요인으로 대학과 출연연의 입장을 각각 언급하셨죠. 기술 개발자의 기술 사업화 인식 부족, 또 기술의 사업성이나 가치 높은 기술 부족을 대학과 출연인의 대표적인 장애 요인으로 이렇게 예시를 하셨죠. 금일 주제가 또 대학 출연인의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이기 때문에 대학과 출연인의 요인만을 제시를 하셨습니다만은 실은 기술 사업화의 또 다른 한 축인 기업의 입장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업은 시장과 기획을 중요시합니다. 조사 시점이 좀 되었습니다만 2018년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107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술 사업화 실패를 비롯한 R&D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시장 및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이 절반이 넘는 55%로 1위를 차지했죠. 이어서 부실한 기획이 3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즉 시장과 환경 대응 능력 부족과 기획 부족이 기업이 생각하는 기술 사업화 실패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요인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고려하지 않는 기술 개발, 여기서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기초 응용을 빼고 이제 실제 사업화를 염두에 둔 이런 기술 개발을 제가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을 고려하지 않는 기술 개발은 착수 단계부터 실패의 씨앗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기술 개발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실패의 씨앗은 크게 성장을 해서 실패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기술 개발의 입구는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대학도 있고요, 출연연도 있고, 기업도 있고, 개인 연구자도 있고, 모두 다양한 입구가 있죠. 그러나 기술 개발의 궁극적인 출구는 시장 하나입니다. R&D는 대중음악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음악이 만들어지든지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음악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곡은 정말 예술성이 있었어요. 그 아티스트가 가장 사랑하는 곡인데 등등 10가지, 100가지 변명을 하더라도 성공한 한 가지 요인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중음악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너무 실은 저도 과학기술자 일원으로서 자괴감이 드는 말입니다만은 그리고 또 기술개발과 대중음악을 같이 비교하는 같은 선상에서 놓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대중음악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음악.
시장에서 사업화되지 못하는 기술 개발, 똑같은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장이 대학과 출연인의 연구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기업 연구자들에게도 시장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분야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R&D 조직 외에도 제가 최소한 재직했던 회사에서는 마케팅 조직이 있고요, 영업 조직이 있고, 또 정부 제도나 규제를 담당하는 강력한 대관 조직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기업에서 그 기획 조직의 강력함 아시죠? 이런 많은 조력자가 있어서 연구자에게 기술 사업화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구도 잘하고 사업화도 잘하는 연구자는 아주 드문 케이스죠. 뭐 기획도 잘하고 끝까지 마무리도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연구도 잘하고 사업화도 잘하는 사람 뭐 몇 분 계신데 그건 아마 BPM도 아닐 겁니다. 따라서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개발 과제에서 이제 시장 부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솔루션은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에게, 연구자에게, 교수님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지 말고 기관 내에 기술 사업화 전문 조직을 지금보다 10배, 20배 크게 확장해야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사례가 좋은 벤치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또 출연연에도 TLO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최소한 못해도 우리가 연구 성과 확산이라든지 기술 사업화가 왜 됐니 안 됐니 이렇게 질책을 하려면 현재보다 그런 조직들을 10배 못해도 20배는 확장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기술 개발 잘하는 사람에게 사업화까지 성공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장과 가까이 있는 기업에서도 하물며 그렇게 하지 않는데 대학이나 출연연은 시장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 시장에서 교수님께, 연구자에게, 개발자에게 사업화까지 책임져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솔루션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솔루션은 제가 이거 여러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대학과 출연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얘기, 마켓 인텔리전스, 시장 정보, 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사업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조직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이런 조직을 만들거나 전문기구를 과기부 산하에 아니면 산업부 산하나 아니면은 우리 연구개발 특구재단 산하에 저는 마켓 인텔리전스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출연연이나 대학에 마켓 인텔리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자가 어떻게 시장 니즈까지 어떻게 다 조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장 부분, 기술개발 그 사업화의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시장 접근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 솔루션을 한번 대안으로 제시해봤습니다. 두 번째 토론 항목은 사업화 아이템입니다. 이진숙 총장님의 주제 발표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의 연구 포트폴리오를 기초, 응용, 개발로 구분하셔서 학연산 주체별로 제시해 주셨죠. 기술 성숙도, 소위 말해서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 TRL이라고 하죠. 기초는,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초는 TRL 1에서 3단계, TRL, 응용은 TRL 4에서 6단계, 개발은 TRL 7에서 9단계, 즉 TRL 1에서 TRL 9가 되어야 상용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못해도 10년 걸리죠. 뭐 에버리지 20년은 걸립니다. 그 기술의 핵심 기술, 원천 기술이 아이디어가 제한되고 기술 개념이 증명되고 나서 시장에 나오기까지 20년 걸리는데 이 20년까지 대학이나 출연연이 어떻게 전체 가치사슬 공정을 다 관리하겠습니까? 기업도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각 단계에 맞는 기술 사업화 아이템 발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술 개발 과제에서만 사업화 아이템을 찾기에는, 즉 TRL 7 내지 9단계에서 사업화 아이템을 찾기에는 주변의 압박이 너무 세워서 지금 견딜 수가 없죠. 좀 더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기초 단계 결과물은, 즉 우리 기초 연구 단계 결과물은 씨앗이고 응용 단계 결과물은 묘목이죠. 개발 단계 결과물은 목재가 될 겁니다.
씨앗을 팔 것인지, 묘목을 팔 것인지, 목재를 팔 것인지, 즉 사업화 아이템에 따라 구사하는 최종 연구 결과물이라든지 사업화 전략도 달라질 것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씨앗에는 큰 관심이 없죠. 묘목 단계 연구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묘목 단계까지 어떻게 마일스톤을 가지고 기초 기술을 빌드업해 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 웬만한 제품과 기술들 원천 기술 10년, 20년 걸리는 데서 잘 우리 단계별로 기술 사업화 아이템을 저는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술 개발의 출구인 시장과 세 번째 토론 아이템으로 저는 학연 생태계에서 오늘 산업 쪽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배정받던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 개발의 세 번째 아이템은 산업계의 중요성입니다. 기술 개발의 출구인 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기업 산업계죠. 오늘 포럼에 수전택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은 대덕특구 생태계에서 산업계를 좀 더 자주 초빙하여서 의견을 듣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학 출연연과 파트너십을 맞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재직했던 기업에서 파트너십의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기업의 정의는 개발 로드맵과 비전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를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즉 기업이나 대학과 출연연이 개발 로드맵을 비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신뢰성을 구축하고 인적 교류를 이제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법으로 산업계를 끌어들여야 되죠.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은 대학 출연연의 그 개발 과제, 의사결정 과정에 항상 산업계의 의견을 좀 개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재직 중인 UST 현 김현 총장님께서 항상 수요 지향적 교육 과정을 강조를 합니다. 전공 개설이나 교과 과정, 다양한 학생 지원, 교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산업계 의견 들어서 여기서 산업계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서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서 항상 그냥 우리 대학이나 출연연은 산업계가 이렇게 요구하겠지 요시를 들어보지 않고 합니다. 실제 많이 다르죠.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대학이나 출연연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산업계가 따라올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따라옵니다. 산업계도 한편 산업계도 대학 출연연 플랫폼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산학연 협력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지표, 가칭 산학연 협력 지수를 개발하여 기업 ESG, 요즘 ESG 중요하지 않습니까? ESG의 베스트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기업도 이런 산학연 협력 지수를 기여할 그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포럼에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에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람씩 기업을 우리 오늘 계시는 분들이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쩌면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모시고 와야 됩니다.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포럼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대학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는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그 기술 사업화와 시장과의 관계, 또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 아이템, 학연생 생태계에서 산업계의 중요성 등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유석현 처장님은 세 가지 주제를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은 세 번째 패널리스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임 원장님이신 김명준 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너무 그 요약 정리까지 결론까지 잘 내려주셔서 우리 처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바야흐로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2008년, 9년쯤 됐던데요. 누구하고 제가 그때 공동연구를 했냐면은 이진숙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라운호퍼하고 공동연구를 했어요. 직접 제가 이제 우리 과제 책임자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쾰른이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저하고 같이 파트너가 됐던 그 연구부장은 아헨 공대의 그 교수였죠. 교수이시면서 이제 연구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연구실을 방문하고 뭐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끝나는데 그날이 주말이에요. 주말이니까 오늘 자기는 아행공대로 가야 되니까 그 이제 부장 교수가 그래서 젊은 과제 책임자한테 저를 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쾰른 시내 제가 머물고 있으니까 글로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 차를 타고선 제가 이제 귀가를 했는데 자기도 지금 이제 고향으로 가니까 잠깐만 기다렸어요. 짐을 싸고 30대 중반의 과제 책임자였는데 고향에 간다고 해서 그 방에 가서 기다렸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프랑스 말로 자격증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독일인데. 그래서 무슨 자격증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2급 소방관 자격증에서 일주일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훈련을 받았냐 했더니 인사체험까지 했대요. 왜냐하면 그 시뮬레이터 속에 들어가고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줄을 내고선 4인 1조로 이렇게 그걸 통과하는데 3층을 굉장히 공포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아니 그런 거 왜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게 제가 지금 과제를 맡고 있는데 이 과제에서 하는 게 그 화재 현장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트윈 같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현장을 방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그러니까 몇 달을 기다려야 돼 갖고 자기는 파리에 가서 그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고 나서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제 생각이 굉장히 씁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후배들, 내 동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은 이게 15년 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희는 TRL 5 내지 6만 하면 끝나고 나머지는 기업체가 하는 일이지 왜 우리 보고 그렇게 험한 일을 시키십니까? 이게 제가 직접 뽑은 내 후배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기술 개발을 하느냐? 기술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것은 그냥 알려진 얘기예요. 기술 개발하는 게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효과도 해야 되는 게 그게 원래 연구자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스포일드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래의 일을 안 하는데 그 이후에 15년 동안 어떻게든지 그쪽 길로 유도하려고 우리 직원들을 고무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흥을 하는 그 원래 목적을 연구자들이 잊어버리고 있고 생각도 많이 하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일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그냥 요약을 한다면은 그게 바로 기술 사업화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출연 연구자들의 인식이라고 저는 똑같은 말씀을 제가 다시 반복해 드립니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지금도 안타깝고 앞으로도 안타까운 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이 말씀하셨는데 한 주제만 더
들으면은 진짜로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지역 소멸과 연관돼 갖고 출연연구원 자원을 어떻게든지 또 대학 자원까지 해서 어떻게든지 다 모아서 그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이진숙 총장이 말씀하셨듯이 같이 풀어보자. 근데 같이 풀어보자고 하면은 저희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내부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 애트리만 해서는 안 되고 전체 출연연구원 다 또 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협동으로 출연연의 모든 자원을 개방해갖고 공유하고 같이 파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그 자료를 딱 보니까 너무 빈약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애트리만 말씀드릴게요. 50개 과제 최근 3년 동안 21억 위탁했대요. 애트리가. 그러면 과제 평균당 충남대학교에 5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그거를 아까 표시를 해주면서 저는 너무 놀란 거죠. 이렇게 열악한가. 연 한 50억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걸 또 한번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론으로 하나 말씀드리죠. 생각보다는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인공지능 때문이에요. 지금 이번 주 그 신문 지상에서 보니까 외국의 경우입니다. 유명한 대학교들 뭐 제일 좋은 대학교들 아까 언급하셨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은 70% 80%가 기업이 합니다. 그게 원천이 됐건 이론이 됐건. 그러니까 또 하나의 커다란 위기가 온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LG전자나 네이버나 또 SK텔레콤은 최근에 시작했죠. 그 KT나 이런 쪽에서 그 거대한 그 인공지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대학과 출연연이 전부 다 그런 위기 속에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술 개발은 패러다임이 과거 말씀하셨던 그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그게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건 아직도 저는 의문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스 프랑크 모형이 맞나요? 프라운호프 모형이 맞나요? 지금 프라운호프 얘기를 하셨는데 네. 헤르멜츠가 맞나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지만 대학교 출연연구회사에서 기초연구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라운호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되고 나머지는 다 기업체들하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을 숙고를 해봤는데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 출연금이 어쨌든 간에 그 과제費에 포함해서 그렇게 30대 30, 지자체 30, 기업체 30, 그렇게 배분이 될 수가 없어서 그 문제는 조금 또 의문이 가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구 개발의 원래 목표를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일단 새겨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오늘 강연해 주신 이진숙 총장님 그리고 세 분의 패널리스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 그다음에 뭐 본인의 또 의견 있으시면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질의응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문희 원장 명예회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장인순 원장님 하겠습니다. 그건 저는 어떤 특정 패널리스트를 대상으로서 질문을 안 던지고 일반적인 질문 아마 이진숙 총장님께도 해당이 될 거고, 왜냐하면은 그 협업 플랫폼을 제안하신 이제 화두를 던지셨고 나머지 패널 분들은 어떻게 협업할 건가 말씀하셨는데 협업의 형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협업한다는 형태가 한 풀 속에 같이 들어와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두고 같이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컨트리뷰션해서 이루어 나가는 협업인지, 조금 전에 우리 김명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연이 이끌어가는 어떤 프로젝트 부분을 떼서 뭐 위탁을 한다든지, 이것도 물론 일종의 협업의 형태일 텐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후자의 협업 형태의 문제는 분명히 출연연에서 큰 과제의 일부를 대학이나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는 그 결과를 이 메인 프로젝트에 반영을 해서 메인 프로젝트를 임프루브 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건데, 많은 지금까지 요즘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원 시절에 보면은 위탁된 과제의 성과물이 메인 프로젝트의 성과물과 같은 시점에 나와요. 그러면 전혀 피드백이 안 되거나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지금 현재 주류 상태인지 아니면 비주류로 환경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협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좀 구체적으로 디파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조금 이 자리에 늦었던 이유가 우리 표준현 전 정강 원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셨어요. 화장실에서. 그래서 같이 거기서 긴 토론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벽 허물기나 협업 상태가 가능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런 협업 형태를 과감히 던진 이유가 이주호 사회부총리께서 너네들은 무조건 아이디어를 내라. 정부는 그 벽을 허물어주고 정출연하고 협업 체계를 만드는 뒷작업, 제도 개선이나 협업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책임질게. 너네들은 목표와 전략을 제시해라. 그러면 어떤 제도 개선이나 경제적인 지원 국가가 한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만들었고, 뭐 부총리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범부처적인 어떤 공유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그 부처 간의 협업도 하는 거죠.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 그런 지역 혁신을 대학이 출연연과 지자체와 함께해서 어떤 형태의 협업이든 그게 정부 출연연이 대학에 들어오든 대학의 어떤 기능이 출연연하고 연계가 되든 그거는 과제의 형태나 앞으로 전략각의 형태에 따라서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율적이 돼야 되겠지. 아까 어떤 패널분이 효율성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실사구시적인 형태, 그냥 결과물이 같이 나온다든지 이런 지금까지 어떤 프로세스하고는 다른 어떤 아까 우리 유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케팅적인 어떤 사업 전략을 통달한 분이 전략을 짜던 이런 것들을 저희 목표에 맞게 사업 그런 게 이제 프라이드 기술 선도 센터니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어떤 연구소와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 타겟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마음껏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제 몇 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업 형태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실패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실패 사례를 다시 논할 이유는 없고요. 성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고 국가가 그걸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신뢰를 하고 또 특히 정출연이 있는 지역인 충남대학교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라도 실현해보는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예. 죄송합니다. 불쑥 끼어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고선 한 사례가 문득 떠올라서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례냐면은 스코틀랜드예요. 스코틀랜드에 4개 대학교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만들어 갖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12년 전 그때 만들어서 4개 대학을 한 군데 건물을 지어서 다 모여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플랫폼이라고 하죠. 요새용어로 그거를 만들어 갖고 공동 학위를 주면서 4대학교가 따로따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6년인가 7년 걸렸대요. 대학 교수님들끼리 모여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다음은 장인순 소장님. 엉뚱한 생각을 요즘 굉장히 플랫폼이 많습니다. 그 플랫폼이 유형인가 무형인가? 나는 가끔 그런 생각. 플랫폼이 유형의 자산인가 무형의 자산인가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총장님 오셨으니까 그 대학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즘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강의하는 내용이 거의 전부 인터넷에 다 있어요. 검색만 하면 다 나와. 지금 없어. 그 대학 교수가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대학 교수가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거냐?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야 지금 대학이 살아남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MIT를 방문을 했어요. 갔을 때 그 교수가 저를 실험실을 안내를 하는데 MIT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를 가서 봤어요. 그 많은 연구 장비. 그리고 학생들이, 교수들이 또 연구 장비를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많은 연구 장비가 있어도 유지비가 없어서 사용 못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대학에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된 연구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누가 사회를 지배하느냐? 자료를 많이 가는 사람이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를 지배한다고 해요. 검색왕이 사회를 지배한다는 소리가 많고 검색이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에서 그런 점에서 좀 교육이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 연구소에서 많은 신입사람들 와서 보면요, 어떤 학생은 문헌도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이 연구에 적응하려면 적어도 2년씩 걸려요. 그래서 대학에서 좀 그런 거, 제대로 문헌도 좀 찾고 검색도 제대로 하는 그런 좀 훈련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대학 교수의 역할이 다 없어졌다, 대학 문 닫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행히 질문하는 역할은 주셔서 다행이고요. 저희 대학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강의법으로 생각이 들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프리프트 러닝이나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이런 교육 방법을 저희 교수들한테 굉장히 압박이 왔었어요. 시대적으로 MIT 모델이나 이런 걸 겁니다. 뭐냐면 학생들이 미리 다 공부를 하고 오고 교수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거꾸로 교육이라고 해서 플립 러닝이라고 해서 동영상 교육을 먼저 해서 숙제를 학생이 다 공부를 하고 와서 교수는 자기네들끼리 토론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그거에 대한 좀 멘토 역할만 해준다든지, 이게 플립 러닝을 우리 대학도 지금 엄청나게 강요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일을 실제 수행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지, 교수가 어떤 이론 베이스의 연구를 하는 게 러닝을 하는 게 아닌 그런 방식으로
대학도 요구를 받고 있고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았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저희 교육 방법이 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고 모든 교수의 강연 내용은 동영상에 탑재가 되고 그걸 학생들이 수시로 검색해서 이제 읽을 수 있고 전년도 강의와 올해 강의와 뭐 3년 전 강의 이렇게 다 비교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평가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돼서 저희도 코로나19가 가져온 그 악영향도 많지만 굉장히 좋은 영향도 있어서 프리트 러닝이 있을 수 없을 우리나라는 유언할 것 같은 그런 방법이 지금 거의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 다행히 그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교육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도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도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평가에 이런 접수를 많이 내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바꾸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리 패컬티 멤버들 채용하는 잣대는 오로지 SCI 논문 편수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거든요. 그분들은 많은 경우에 어떤 연구개발 실질적인 경험 별로 없고요. 또 산업체 경험은 더더욱 없는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이 학교에서 뭐 교육에는 아마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되 본인들이 개발하는 기술의 TRL을 높이거나 또는 궁극적으로는 사업화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 국내 패컬티 멤버 채용 시스템에서의 문제점은 혹시 없을지 개선 사항은 뭘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그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히려 제가 이제 과제를 안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패컬티 선발에 있어서 사실 그게 아주 미세하게 변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회적인 변화를 모두 다 인식하고 기술 사업하니 저희도 그 기술 사업화 본부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지금 여기 연구처장님 계십니다만 아주 기술 이전율을 뭐 몇십 배로 올렸어요. 저희가 사실은 몇 년 이내에. 그게 이제 기술 사업화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학교가 그런 식으로 그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예 분야별로 이거를 획일화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는 기초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이제 출연연이나 대학의 기능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분야가 다 사업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니어서 그러나 각 그 특임 교수 제도 뭐 특허가 많은 분들 뽑는다든지 그런 거를 각 학과마다 저희들이 자율성을 주고 있습니다. 특허 실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 학과의 성격에 맞게 대단한 그 목적에 맞는 분이 계시면 어느 때라도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저기가 체계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 교수 선발 체계는 아직도 사실은 논문에 의존하는 거는 맞는데 인식은 상당히 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더 제가 바로 학교에 돌아가면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해라. 기술 사업화, 기초 분야는 당연히 그 논문 위주로 유지를 해야 되지만 모든 게 목적에 맞게 교수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라는 반드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렇게 강연해 주신 총장님 그리고 세 분 패널리스트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2회 이노폴리스 포럼 패널 토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자리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제70회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밖에 간단한 다화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함께 드시면서 못다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덕 이노폴리스 포럼은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